가볼게요. 감정평가 3방식, 이제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 첫 번째 이겁니다. 맨 먼저 있죠. 이 건물 가격을 평가할 때, 우리 주로 이 말 쓰죠. 옆집에 있는 물건이 5억이면 내 물건도 5억이라는 말 쓴다, 그죠? 이와 같이 옆집과 내 물건 서로 비교한다 해서 이게 비교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이 건물 짓는 건축비.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가는 보통 건물 짓는 건축비를 통해서 합니다. 건축비 같은 말 짓는 원가죠, 원가. 원가를 통해서 건물 가격을 구할 수 있다, 그죠? 세 번째 보니까 임대 주면 나오는 수익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통해서 이 건물 가격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런 걸 뭐랍니까? 감정평가할 때 방식이 크게 세 개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3방식이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물론 평가, 상승, 평가할 때 뭐 있습니까? 무조건 가격만 구해주는 게 분명히 아니란 거예요. 그 반대 거꾸로 뭐 있습니까? 임료인 것도 분명히 구할 수 있다. 임료 구할 수 있는데, 물론 우리 과거에 보니까 문제가 있죠. 여기에 뭐 있습니까? 어떤 말이 들어갈 것인가를 시험 낸 적이 있어요. 한 2번 시험 냈거든요. 냈는데 이건 이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있는데 이 중에 중요한 게 뭐냐? 각각의 방식마다 가격을 구해주는 방식이 중요하다고요. 한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요. 그 내용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이 말 아닙니까? 비교 방식 옆집에서 가격이 매매된 거잖아. 그러니까 매매된 뭐요? 사례하고 뭐 하는 겁니까? 비교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뭐라냐? 매매 사례 거래법 같은 말이 거래된 거 아닙니까? 같은 말이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다시. 자, 옆집에서 이제 임료가거든? 임대 놓았던 사례를 비교하는 거지, 이제. 월세 구할 목적이니까. 그럼 요건 뭐 되겠습니까? 앞에 임대 놓았던 사례지. 그럼 임대 사례 비교법 쓰겠지. 그러니까 일단 그 용어를 쉽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다른 말은 임대 사례 비교법. 자, 원가. 이게 자꾸 우리 말로 생각해 보시라고. 원가라는 것은 뭐 있습니까? 예, 이 건물 짓는 벽. 이게 원가예요, 원가. 자, 보세요. 요 분필 가격을 파악할 때 있죠. 이 분필 만들어 단가, 원가가 있어. 보니까 자재비가 얘가 50원 더 갔어. 노동비가 50원 더 갔어. 그 다음에 토지 사용료하고 이윤 자체가 보니까 이게 50원 더 갔기 때문에 분필 하나 만드는 게 얼마라고요? 근데 분필 이미 쓴 거죠. 사용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용한 것만큼 뭐야 됩니까? 감가를 통해서 50원 감가되면 이 분필은 현재 100원이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이게 원가 방식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만드는 단가, 원가를 통해서 하는 방식이지. 그래서 이거 원가 방식 쓴다고. 세 번째 보니까요. 임대 등을 주면 나오는 수익을 통해서 하는데 결국은 다른 말로 수익 방식이에요. 근데 이때 좀 조심할 건 이러한 명,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거는 벌써 답이 보이잖아. 매매된 건 가격 아니에요. 임대 중 임료 아니야. 이건 절대 장난칠 리가 없단 말이야, 이게. 요건 장난칠 수 있어. 자, 어떤 거냐? 얘는 보니까 적산법, 다시 잘못 썼어. 만드는 원가지, 이거. 그죠? 원가를 통해서 한 데서 원가법 쓴다고. 적산법은 좀 이따 하기 때문에 적자는 쌓을 적자야. 모든 걸 다 더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보니까 수익 방식의 가격 구한다. 이게 수익 환원법이라는 용어 써요. 임료 구한다. 이게 수익 분석법이에요. 분석법. 그러니까 보세요. 요거는 애매모호하다 사실은. 조금만 쓰시면 자꾸 반대로 생각하면 꽤 많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환원과 분석 차이. 적산과 원가 차이거든 이게.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격, 임료라는 용어를 물었을 때 쉽게 답을 못한다 이게. 그래서 이런 형태 시험 나온 거 아닙니까? 거기 있는 13번 문제입니까? 13번요. 자, 13번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원가 방식은 보세요. 자, 여보세요. 요 비교 방식 옆집에서 매매된 건 누가 있는 거예요? 수요자 공급자가 있는 장소가 뭐야?
시장이지. 그러니까 이는 시장 원리에 맞춰준 거예요, 이거는. 이건 만드는 비용이지. 이건 비용 원리라고. 이건 뭐요? 수익 원리지. 그죠? 논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비용의 원리로서 가격은 원가법, 임료는 적산법이죠. 13번. 비교 방식은 시장에서 매매된 값을 시장성 원리에서 가격일 땐 거래사료 비교법, 임료일 때는 임대사료 비교법요. 수익 방식은 수익성인데 가격은 수익, 그3 뜻네. 수익 환원법. 임료일 때는 수익 분석법이라는 용어 쓰겠다고 그죠?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시고요. 자, 일단 그런데 뒷장에 뭐 다른 설명 쭉 들어있으면 있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저는. 자, 이제 지금부터 뭘 할 건가 이거 할 겁니다. 요 보세요. 자, 각각 이건 분명히 알 것은 가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중요하지 임료에 대한 내용은 아무 의미 없어. 임료는 우리 과거에 시험 낸 적 없다고요. 그래서 가격만 주구장창 보시는데 어쨌든 각각마다 무조건 한 문제, 무조건. 지난주에 했지만. 그런데 잠시만. 요게 요 세 개 중에 매년마다 한 문제가 계산 문제야. 무조건. 의무적으로. 근데 여기 보세요. 요 놈이 25회 때 시험 나왔어. 계산 문제가. 요 놈이 26회 때 시험 나왔어. 응? 계산 문제만. 응? 뭐 다음에 나오면 아마 여기 나올 것 같아, 그지? 네. 수익 방식이. 근데 참 재밌는 거 이겁니다. 제일 깔끔한 게 누구나 요 놈이야. 진짜 깔끔해. 그러니까 계산 문제 이미 나왔으니 계산 문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말로써 나온다는 거 말뜻이 나오는데 이게 제일 깔끔해. 그러니까 이거 틀려지면 진짜 고민되는 거예요. 수익 방식은. 거래사료 비교법은. 근데 이 두 개 중에 훨씬 더 어려운 게 수익하는 법이에요. 실제. 제가 보통 이제 감정평가사한테 이 강의를 하는데 실제하고 하고 있는데 보통 수익하는 법 가지고 이걸 12시간 하거든요. 실제. 근데 12시간 할까 우리 실제 수업은 중개선 딱 1시간 한다고. 그러니까 내용이 꽤 많지만 대부분 통계 개념이 사실은요. 그래서 얘는 깔끔해요. 어쩌면. 왜? 이거요. 안다, 모른다, 끝이야. 확실히 이건 아는 거면 딱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뭐 있어? 이건 내가 할 거면 딱 공부해서 하면 그냥 싹 버리는 거야. 보통 시험 나올 게 거의 정해져 있어. 제일 뭐 있습니까? 머리 지나는 게 누구냐? 요놈이야. 그러니까 할 게 진짜 많아. 진짜 많다고. 그러니까 내용이 결코 어려운 건 아닌데 할 게 좀 많다니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속되면 약간 얘가 약간 뭐 있습니까? 조금 지저분해. 그래서 여기 제일 깔끔하고 이건 호불호 딱 구우면 됩니다. 아주 그래 보시는데 일단 요걸 먼저 하자고. 요 놈을 원가법을 먼저 하고 나머지 내용을 뒤에서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요. 우리 책에 보니까 어디 가는가 하면 72페이지로 흘러갑니다. 자, 72페이지는 이거예요. 보세요. 원가란 건 가장 기본이 이 건물 짓는 비용을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가만히 보니까 이게 원가란 개념은 많이 들어본 분은 대부분 있습니다. 이건 회계학에 쓰고 있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뭔데 이겁니다. 원가법은 철저하게 회계학과 감정평가를 두 개를 딱 비교하셔야 돼요. 그 두 개만 결국은 비교할 수 있으면 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보죠. 현재 이 건물이 15층짜리 사무실 건물인데 얘가 50년 동안 쓸 수 있다. 50년 동안 쓸 수 있는데 자, 이때 20년 경과된 현 시점에서 얼마 가격이 될 것인가 이걸 좀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논리가. 자, 첫 번째 우리 이 건물 맨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짓는 비용을 먼저 파악해야 되죠? 짓는 비용. 그죠? 그래서 일단 이 건물 짓는 건축비는요. 건축비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들어간답니다. 자재비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노동비가 있고 이윤 자체가 있어요.
자재비, 노동비, 이윤 자체가 있답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 이겁니다. 현재 보니 토지 매입비는 빼버리고 순수하게 건물만 짓는 건축비만 따져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이 회계는 보니까 이 비용이 언제 짓는 비용이 중요하다고요. 항상 보니까 회계는요, 이 원가란 말이 원래 회계에서 이래 쓴다면 한자로 보니까 원래 있는 가격의 말뜻이 이래 쓴다고요. 원래 있는 가격이야. 이 말은 요 건물 몇 년 전에 지은 거요? 20년 전에 원래 있는 짓는 비용을 쓴다는 말뜻이. 그래서 20년 전에 지었던 비용을 알아보니까 자재비가 50억 들어갔어. 노동비가 40억 들어갔어. 이윤 자체가 10억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건물 짓는 비용이 100억 들어갔네. 근데 벌써 이 건물이 20년 경과된 거 아니에요? 경과된 얘는 뭐 있으면 감가될 거 아닙니까? 감가되는데 단 조건이 50년 후에 남아있는 가격이 없다 가정을 두고 또 매년마다 똑같은 금액씩 감가진다 해보자고요. 했을 때 얘는 보니까 뭐 있습니까? 총 50년인데 100억이죠. 따라서 매년 얼마씩? 2억씩 감가되겠죠. 그래서 2억씩 감가된 게 총 20년이 경과됐으니까 총 40억이 감가되어서 이때 가격이 얼마냐? 60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요 값을 뭐라 안 잡니까? 이게 적산 가격. 이게 적산이에요. 적산이라는 것은 모든 걸 전부 다 더한다는, 더할 적자예요. 쌓을 적자예요, 이게. 더해서 계산한다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비용을 다 더해서 계산한다 해서 적산이라는 용어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볼게요, 이제. 요 감정평가에서는요, 요 짓는 비용이 분명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얘는 20년 전에 맨 처음에 지었던 비용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 20년 경과된 현 시점에 과거와 똑같은 자재, 똑같은 방식을 통해서 다시 짓는 비용을 쓴답니다. 그러면 다시 짓는 비용은 이 가격과 똑같겠습니까? 분명히 다르겠죠? 그래서 이걸 알아보니까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야만 이 건물을 만들 수 있대. 그럼 이 건물 신규 물건 만드는 비용은 200억 들어간다죠? 200억 들어가는데 얘도 벌써 20년 경과된 거 아니에요. 매년마다 똑같이 감가해야 된다죠? 총 50년인데 얼마요? 200억이니까 얼마? 4억이 4억. 그래서 4억씩 감가된 게 총 20년 경과되었죠? 얼마 감가요? 남아있는 가격은 120억이죠? 이때 요 가격도 뭐라냐? 이게 적산 가격이야. 원가는 무조건 적산 가격에 돼 있어. 모든 걸 전부 다 더해서 계산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과연 어떤 게 이걸 왜 할 것이라는 건데 한번 따져볼게. 만약에 이런 실제 자기 집을 이렇게 평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런 거요. 내가 5년 전에 집을 분양받았어. 5억에. 나 5년 전에 사는 거예요. 지금 다시 팔면 절대 5억 이상 주고 팔면 안 돼. 그렇잖아, 분명히. 이 방식을 통해서 하면 최초에 분양받은 얼마인데? 100억이잖아. 그죠? 감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현 시장 뭐 있습니까? 내가 100억 주고, 5억 주고 샀지만 지금 7억, 8억 주고 팔 수 있지.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리 원가의 현실과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게. 그 현실과 서로 맞춰보니까 옛날에 이 물건 100억 주고 지었지만 지금 120 주고 팔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 두 개 차이 때문에 주거장창 시험 나면 회계학과 감정평을 매번마다 비교하게 된다고. 그러면 자, 이제 용어 정리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요거 두 개가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자, 요 100억은 언제 짓는 비용이었지? 20년 전. 요게 뭔데? 여기 취득 아닙니까? 취득 당시 비용이잖아. 내가 5년 전에 이 아파트 분양받았던 취득 아닙니까? 이 취득 당시의 가격, 즉 이게 장부상 나 있는 가격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장부 가격 또는 취득 가격 쓴다고. 다시. 자, 요 말 써볼게. 언제 짓는 거? 다시. 현재가 이거 정확한 말 뭐야? 그랬으면 안 되고. 아니, 아까 내가 항상 항정이 있어. 의뢰인이 나한테 이 물건 평가해둘라 했어. 그 언제 항상 해야 돼?
아니, 그게 아니지. 그걸 뭐라 하지? 의뢰인이 보니까, 야, 이 물건 3년 전에 평가를 할 수 있지. 현재 평가를 할 수 있지. 미래 평가할 수 있지. 그러니까, 현재를 쓰면 절대 안 된다고. 그거 잘 우리 모르니까. 그걸 묶어서 뭐라 해? 기준 시점 현재. 현재 시점 아니고 기준 시점 현재. 자, 그럼 기준 시점 현재 뭐 있습니까? 다시 만드는 비용이잖아. 다시가 저기 우리 말로 재. 만든다, 조달. 비용이다. 됐지? 그러니까 액면급 잠기하지 말고 우리 말로 한번 번역해 보라고. 20년 전에 지었던 걸 기준 시점 현재 다시 조달 만드는 원가 비용이요. 연결하면 재조달 원가라고. 자, 그런데 이때 보니 이걸 갖다 우리 감가된 거 아니에요? 요 감가된 걸 우린 감가상각이란 용어 써. 이걸 감가수정이란 용어를 쓴다는 걸 쓸 때. 그럼 가만히 보니까 요 제목 차이가 있어, 이거. 뭔가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건 대충 파악됐거든? 근데 왜 하필 우리 잘 쓰고 있는 감가상각을 쓰지 아니하고 저기 감정평가에선 감가수정 쓸 것인가? 이게 뭔가 좀 차이 있는 것 같아, 하여튼. 그죠? 이런 차이만 자꾸 저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원가 방식 공식이 뭐게요? 공식 원가에다가 그다음 뭐? 감가 뭐? 상각수정. 수정에 산출된 값이 무슨 가격? 오케이. 적산 가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를 하는 건데, 그러면, 보세요, 이제. 여기 있는 개념을 하는데, 요거 3개만 딱 아세요, 3개만. 무조건 요 3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문제 요 묻습니다. 자, 재조달원가 말뜻이 뭐냐 하는 거요. 자, 우리말 번역하면 다시, 이게 뭐요? 다시 만드는 비용이지. 다시가 언젠데? 오케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시점의 현재 다시 만든다. 이 말 대신 뭐 재취득 또는 다시 만드는 원가 뭐 뒤에 쭉 쓰거든요. 근데 이때 보니까 우리 항상 시험 내면 이거 낸다고. 건축 시점 요 20년 전이지 이것 이 말은 그죠? 취득 시점 20년 전이지 그죠? 요 말 대신 현재 시점 가격 시점, 뭐 기준 시점 등등등 여러 개 용어를 쓸 수 있다고 쓰는데 아까 설명해서 무슨 시점? 요것만 써야 돼. 요것만. 네? 절대 보통 통상적으로 뭐 여기 있는 앞에 보니까 취득인 등등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말 절대 쓰지 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용상에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걸, 짓는데 방식이 2가지 방식이 있어. 2가지 방식이. 자, 한 개는, 자, 이게 문제는 이런 겁니다. 똑같은 용어지만요, 우리 리프로덕서. 원래 이게 미국에 있는 감정평가 실무 지침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걸 전부 다 뭐 있습니까? 일본에서 도입했을 때 이 말 좀 달리 쓴다고요. 그 다음에 가장 힘든 게 우리 수험생이 가장 힘든 게 뭐냐? 똑같은 용어이지만 학자마다 다 틀린 용어 쓰거든. 실제 시험 되면 다 틀린 용어 쓴다고. 그래서 조금은 양심적인 출제는 뭐 있습니까? 일본식 용어 딱 쓰고 뒤에 영어의 약자 딱 들어온다고 항상. 자, 일단 그렇지만 때에 따라 어떤 놈들은 뭐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써. 이 말 안 쓴다고. 일본식 용어를 그냥 그대로 써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일단 이런 겁니다. 우리말로 할게. 다시 만드는 비용이지. 그냥 그대로 쓰면 재생산 비용이에요. 이 말이. 그런데 일본식 용어에서는 요걸 가지 말하냐. 보조, 복사, 복제, 코스트가 비용인데 일본에서는 원가란 말. 원가 씁니다. 원가. 그러니까 사실 맨 처음에 도입한 분이 좀 잘못 도입했어.
일본에서 이 공부한 사람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replacement, 교체, 바꾸는 거지. 그죠? 이런 걸 대치 원가라는 용어예요, 원가. 이 두 개 차이 굉장히 많이 묻습니다. 자, 일단, 이거 보세요. 복조란 말 뜻이 뭐냐? 복사한다, 복제한다, 이 말을 많이 들어봤죠? 복사, 복제. 자, 이 말이에요. 흰색, 흰 분필 복사하면 흰 게 나옵니까? 노란 게 나옵니까? 이게 복사야. 이 말은 똑같은 자재를 통해서 이 건물 짓는 비용이에요. 자, 다시 여기 해볼게. 이 말이에요. 자, 이게 결국 뭔가 하면 이게 복조인데요. 이 말입니다. 보세요. 자, 이 흰 분필이 과거에 만들어진 거요. 요거 현 시점에 다시 만들어 원가 파악할 목적이야. 근데 가만히 보면 현재 흰 거 이게 지금 만들고 있어. 요걸 통해서 이 분필 원가한다. 이게 복조, 복사, 복제라고. 됐습니까? 자, 다시요. 그럼 대체 원가가 뭐냐? 이 대체 원가요. 현재 보니까요. 여기 있는 이 노란 분필 만드는 원가 알 목적이야. 근데 지금 이거 안 만들고 있단 말이야, 문제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얘하고 비슷한 빨간 걸 만들고 있어. 요걸 통해서 뭐 있습니까? 노란 분필 안다. 이게 대체야, 대체. 똑같은 거 아니지? 항상 대체는 동일한 효용을 갖고 있는 자재를 바꿔주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 자, 내가 현재 있죠. 소나타를 지금 갖고 있어요. 소나타. 자, 소나타 요거 만드는 원가를 파악할 목적인데, 예? 소나타.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이거? 소나타. 아니, 다음에 앞에 뭐 있어? E, F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죠? 일단 만들고 있죠, 그죠? 자, 요거 지금 만들고 있죠? 요걸 통해서 소나타 만들어 원가 안다. 이게 뭐라고? 응? 요게 뭐라고? 지금 똑같은 물건 다시 만들고 있잖아, 이거. 복조지. 그지? 자, 다시. 내가 T콜 지금 갖고 있어요, T콜을. 요거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중단되었죠. 그럼 이거하고 비슷한 물건 있지 않습니까? 마티즈? 네. 마티즈를 통해서 만들어 원가 한다. 이게 뭐라고? 오케이. 그게 대체 원가야. 대충 개념 파악됐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형광등 요거 지금 시중에 팔고 있습니까? 똑같은 거? 요거 사는 비용 이게 무슨 원가? 복조, 복조. 똑같은 거니까. 그럼 다시 할게. 그러니까 이런 건 잘 안 나올 수 있지만 제가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럼 보세요. 우리 최근 6개월 이전에 만들어진 물건이 있어. 건물이. 그 건물 지었을 때 썼던 자재가 똑같은 게 시중에 있겠지. 만드는 비용? 복조원까지. 자, 다시. 이 건물이 50년 전에 지었던 건물이에요. 그때 쓴 자재가 현재 시장에 없으면 걔하고 유사한 효용을 갖고 있는 최신식 자재를 통해서 만드는 원가가? 그러면 신규 건물은 주로 어떤 거 쓰게? 복조. 오래된 건물은? 그렇게 시험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잘 안 내겠지만. 응? 자, 그런데 문제는 요거요. 요 개념을 묻거든요. 얘는 동일한 자재입니다. 얘는 동일한 효용을 갖고 있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나면 다른 거 보지 말고 요거 한 개만. 효용이란 말이 들어오면 이건 대체고 이 말이 없으면 무조건 복조야, 복조. 응? 원래 정확한 말은 뭐 있습니까? 동일한 자재를 통해서 구하는 방법인데 그거 필요 없이 무조건 효용 한 개 가지고 모든 걸 끝내시라고.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요. 자, 우리 감가라는 게 원래 있죠. 감가라는 게 세 개 있어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 감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보니까 복조 원가는 반드시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 경제 감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뭐 있습니까? 대체 원가는 물리 감가와 경제 감가만 할 수 있지 절대 기능적 감가는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감가를 하지만 설명하면 금방 이해되겠지만 그냥 통과합니다. 그냥 암기해. 응? 절대 뭐 있습니까? 대체 원가는 기능적 감가 안 된다. 이것만 그냥 암기하시라고.
자, 그 다음 세 번째요. 세 번째. 그 물어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각 개인이 똑같은 건물 짓는데, 우리 일반인이 건물 짓는데, 건물 지었을 때 각각 개인마다 건물 짓는 건축의 편차가 클까요? 아니면 작을까요? 일반인 지었을 때. 동일한 건물 짓는데, 예? 이 건물 짓는 건축의 차이가 클까요? 작을까요? 일반인들. 반대로 전문가가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 전문가들끼리 지었으면 그 편차 클까? 같지. 일반인들은 클 것 같아. 그죠? 그 누가 짓는 비용을 쓸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전문가지. 그러니까 이 말은 전문가한테 뭘 주냐? 도급 건축을 준다. 도급 건축. 그러니까 전문가 도급 건축을 주면 전문가들 결국 도급 건축을 맡은 만큼 일정한 이윤을 가져가야 되지. 그죠? 이런 걸 말하냐 다른 말로 우린 개발 이윤 또는 뭐 있으면 적정 이윤이란 말, 적정 이윤. 근데 여기 있는 이윤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즉, 이 말은 요거면 저거 이윤 요거 있지? 요건 전문가한테 도급을 준 도급 비용입니다. 응? 자, 그러면 요때 보니까요, 잠시만. 자, 우리 건축비를 지을 때 한번 산출해 볼까요? 이 건물 짓는데. 지을 때 어떤 비용이 들어갑니까? 이 건물 지을 때. 이 건물 짓는 비용 어떤 비용? 자재비. 또.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건물 짓는 건축비지. 순수하게 투입된 건축비 아닙니까? 이런 걸 말하냐? 건축비인데 여기에다가 사실은 우리 뭐가 있습니까? 인허가 비용 들어가지. 이건 건축비 아니거든. 이건 부대 비용이지. 그래서 건축비에다가 부대 비용 합인데요. 이때 쓰고 있는 이 건축비는 정상적인 건축비 써야 됩니까? 비정상적인 건축비입니까? 정상적인, 이 말은 뭔데요? 일반적, 정상적, 표준적 건축비야. 그러면 이 표준적 건설비 다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순수하게 이 건물만 짓는 비용, 자재비, 인건비 등이 있죠. 이 건물 직접 투입된 비용이 뭐냐? 이 직접 비용, 직업비. 그 다음에 옆에 사무실 내가 갖고 있어. 사무실 운영비 들어가지? 이건 직접 투입된 비용이 아니라고. 이런 걸 뭐라냐? 간접비인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자, 요것도 있어야지. 요거 누구 몫인데? 그죠? 여기다 적정 이윤까지 포함된다는 거. 그럼 여기서 문제, 자, 이게 우리 25회 때 계산문제 시험 나온 거에 나왔는데, 지금은 중요한 게 말로서 묻는 거예요. 두 개. 자, 일단 강의 노트 가보세요. 강의 첫 번째. 강의 노트에서, 자, 70페이지 양갈로 1번, 그 동그라미 3번 밑에 주의가 있죠? 자, 건물주가 직접 건축한 경우 잠시 보세요. 자, 이 말입니다. 건물주가 직접 건축한 경우는 건축비 속에 이거 포함되겠습니까? 원칙은? 건축비 속에 이거 누구 몫인데? 도급 건축업자 몫이 되어지니까 원칙은 이 건물 짓는 건축비가 170억 들어갔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보니까 여기 있는 재조달 원가를 구할 때 과연 건물주가 직접 건축한 경우일지라도 이걸 이 속에 포함할래 말래 묻는 거 문제가. 항상 누가 짓는 거? 도급이지. 그러니까 비록 건물주가 직접 건축을 한 경우일지라도 비록 이 몫은 도급 건축업자 몫이지만 기본 전제가 도급 건축이 기준되어 있다 보니까 반드시 이 이윤도 이 속에 포함해야 된다 묻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다시 보세요. 그러면 저기 있는 개발 이유는 건축비 속에 포함시킵니까? 부대 비용 속에 포함할 거예요? 네? 어디 속에 포함할 거예요, 지금? 건축비지. 표준적 건설비 속에 포함됩니다. 적어 놓으시라고. 그런 걸 시험 낸다고. 자, 이 말이면 도급 건축업자의 도급 건축업자의 적정 이유는 표준적 건설비 속에 포함된다.
알았어? 그러니까 이 말은 개발 이윤 또는 적정 이윤은 표준적 건설비 속에 포함된다는 말 좀 적어 놓으세요. 그런 건 충분히 시험 낼 수 있어. 얼마든지. 자, 요거부터 문제 해결합니다. 한 개 있다 오죠? 그러면 우리 거기 있는 문제 14번 갑니다. 문제 14번요. 자, 1번 갑니다. 1번 보니까 재조달 원가 나 있죠? 무슨 시점이에요? 기준 시점 써야 되죠? 2번 갑니다. 핵심이 뭐요? 무조건 누가 짓는 걸 처리한다? 도급건설이지. 3번 가볼까요? 대체 원가 나 있어. 근데 거기 보니까 물리적 감가는 안 하는데 기능 감가한다. 바뀐 거지. 오직 기능 감가 못하는 거예요. 4번 가볼까요? 항상 뭐 있습니까? 아까 거기 4번이 그 말이네. 표준적 건설비는 반드시 수급이네. 즉 이게 도급이에요. 적정 이윤 포함해야 된다. 5번째 보니까 복제 나 있지. 근데 거기 보니까 효용 나 있지. 효용은 무슨 원가? 대체 원가 또는 대체 원가지. 그렇게 묻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할 거 이제 여기 있는 요 내용 할 거예요. 감가수정. 자, 여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감가란 건 크게 두 개 있어요. 감가상각이란 말이 있고 감가 뭐가 있습니까? 수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각이란 말은 반드시 회계학에 쓰는 말이고요. 거꾸로 수정은 뭐 있습니까? 감정평가에 쓰는 말이에요. 재밌는 건 여러분들 만약에 보니까 우리 현재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원가법이 말로 시험 나오면 무조건 이건 지문상 띄어야 됩니다. 그만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상각이란 말과 수정에 대한 차이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왜 여기 있는 상각과 수정의 차이가 있냐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요것 때문에. 요놈 때문에 결국 모든 게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럼 우리 회계란 말은 뭐냐? 회계는 결국 뭘 따릅니까? 세법이야. 세법은 뭐 있으면 법이야, 법. 그러니까 오직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회계는 법률적 내용 연수를 쓰게 되어 있어요. 거꾸로 뭐 있습니까? 감정평가는 반드시 경제적 내용 연수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용 연수가 뭐냐? 이거. 자, 이거 몇 년 썼지? 이게 내용 연수야. 그러니까 사용 연수인데 법률적 내용 쓸래? 아니면 반대로 뭐 있습니까? 경제적 내용 쓸래? 그 차이입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이제 여기 보세요. 이런 거. 어떤 기업에서 보니까 차를 두 대 샀습니다. 에코스를 갖다가 샀는데 한 개는 보니까 해장용이고 한 개는 업무용으로 쓰고 있답니다. 근데 둘 다 보니까 이 차는 법률상 10년 쓰면 자동 이건 폐차 처분하는 조건이 있어요. 법률상에서. 근데 우리 실제 사용 연수는 달랐습니다. 즉 실제 폐차한다 이 말은 경제적 내용 연수는요. 30만 킬로를 타면 자동 이건 폐차 처분한다 하자고요. 그래서 1년이 딱 경과되니까요. 여기 있는 해장용은 5만 킬로 탔습니다. 업무용은 6만 탔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있나 이런 현상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자. 법이란 것은 둘 다 1년 경과되었지? 되면 둘 다 탄 킬로수는 차이가 있지만 법률상 무조건 똑같이 감가되어 있어. 근데 실제는요. 요거 둘 다 중고시장 내놓으면 가격이 같을까? 다른 거 곧 그게 경제예요. 그게 실제 쓸 수 있는 연수를 다른 말로 경제적 내용 연수를 이게. 그러면 이 상태라면 해장용은 뭐 있으면 6년 후에 폐차 처분하겠죠. 그죠? 30만 탄 무조건 폐차 처분한다 했으니까. 거꾸로 업무용은 뭐 있습니까? 5년 되면 폐차 처분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죠? 자, 그러면 정리해볼게 이 말입니다. 법률상은 10년 쓴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 말은
비록 여기 있는 자동차가 보니까 5년 또는 6년 후에 폐차 처분되어진다 하더라도 법률상에선 남아있는 기간 동안 계속 감가를 한다는 게 법이라고. 거꾸로 뭐 있습니까? 경제란 것은 실제 선언 연수가 5년 또는 6년 후에 폐차 처분하면 그 순간 감가는 종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감가액과 일치하는 것도 일치하지 않는 거 있습니다. 그죠? 일치하는 게 누구예요? 경제지, 경제? 일치하지 않는 게 법이지. 분명히 중간에 폐차 처분에 소멸됐잖아. 되지만 남아있는 기간 동안 계속 감가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요 말이 나오면 뒤에 무조건 자동 따라올 게 있어요. 뭐가 따르는가 하면요. 항상 실제 감가액과 일치할래 묻는 거예요. 법원 일치, 경제는요. 그 다음에 또 뭐인가 하면요. 자, 어떤 내용 연수를, 어떤 연수를 중시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연수를. 자, 다시 볼게요. 여기 보세요. 해계는요. 해계는 야, 너 1년 탔네. 여기 중요한 거야. 이미 사용된 게 중요한 거지. 그죠? 근데 경제는 뭔가 하면 그게 아니라 앞으로는 5년 남았네, 4년 남았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경제는. 그럼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경과 연수를 중시하지만 경제는 뭐 있습니까? 남아있는 잔존 연수를 중시한다 말뜻이. 그래서 결과는 보니까 현재 뭐 있습니까? 법이란 놈은 이미 얼마 정도 사용했다. 경과 연수를 중시하지만요. 거꾸로 뭐 있습니까? 평가는 남아있는 잔존 연수를 중시한답니다. 그래 아시고요. 그럼 결국은 요것 때문에 뭐가 따르는가 하면요. 요것 때문에 목적, 이거 왜 할 것인가? 목적이 뒤에 무조건 따라온다고 이게. 자, 다시 가볼게. 해계는 경과된 연수가 중시됩니까? 남아있는 연수가 중시됩니까? 해계. 너 20년 탔네? 그래서 20년 탔으니까 40억 감가되었다. 이거 파할 목적이야. 네? 거꾸로 감정평가는 앞으로 보니까 30년 남았네. 그래서 현재 120억이란 가치가 남았구나. 이거 파할 목적이. 정반대지. 그죠? 이 말은 해계는 이미 사용되어진 가치를 평가할 목적인 반면에 평가는요, 남아있는 뭐 있습니까? 잔존 가격 파할 목적이라고. 따라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다른 말을 쓰면, 해계는 보니까 맨 처음에 지었던 병이 치덕이에요. 치덕 원가를 적정 배분, 비용 배분할 목적입니다. 비용 배분 또는 적정 배분할 목적인데, 감정평가는 그게 아니라 잔존 내용 연수가 중시되니까 이는 현재 남아있는 가격, 현존 가격을 파악할 목적이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요 기초란 말에 이제 따로 보시는데 기초는 뭐냐? 이게 기초예요. 보세요. 아니 해계는 얼마를 가지고 감가니까 이게 40억 감가되었습니까? 얼마 가지고? 100억인데 100억이 뭔데? 치덕 원가 기초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급으로 감정평가는 얼마 가지고 감가면 이게 80억 감가됩니까? 이게 누군데?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내용이 그 말입니다. 회계학은 반드시 치덕 원가 또는 장부 가액을 기초로 하겠지만 거꾸로 뭐 있습니까? 감정평가는 재조정가를 기초로 한다. 이 말이 말듯이. 자, 마지막에 관찰감가법을 인정할래 말래 이게 중요하다고요. 자, 이 말이 뭐냐? 이 말입니다. 자, 이거 어렵게 보지 말고 우리말 번역하라고. 감정평가사가 와서 한 개 한 개 확인해 본다. 이 관찰감가 이게. 보여보세요, 이제. 자, 이 말입니다. 이 법이란 것은, 여러분들, 법이란 것은 이 차가 몇 킬로 탔냐 이게 중요합니까? 몇 년 탔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법. 몇 년이지. 굳이 와서 이 차가 어디 하자가 있냐 알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날짜만 꼬박꼬박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지? 굳이 그래서 얘는 관찰 와서 확인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근데 경제, 평가는 반드시 이게 중요한 건 몇 킬로? 그지? 그래서 와서 확인해야 되지. 그런 결과 관찰감가 인정되는 게 누구?
평가, 인정되지 않는 게.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여러분 볼 때 있죠? 이걸 세트로 묶어 보셔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뭐 있어요? 요 세 놈은 같이 움직여, 항상. 응? 같은 놈이 이거.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네 개 함께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이래 보시면 돼. 어쨌든 보세요. 실제 감가 안 된다. 요거 관찰 감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 요런 같이 묶어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내용을 좀 정리를 먼저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삼각이란 말과 수정을 구분했습니다. 했으면 두 번째 할 게 뭐냐? 자, 이제 실전이 감정평가하신 이제 확인해야 되지. 하자윤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자윤을 확인한다. 이게 뭐냐? 두 번째, 감가요인을 확인한다. 감가요인을. 자, 감가요인은 분명히 세 개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 물리적 감가와 두 번째 뭐 있습니까? 기능적 감가와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이렇게 세 개 있다고요. 세 개 있어요. 경제 감가. 얘는 중요한 게 주로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요 내용 우리 아마 강의 노트는 없어요. 강의 노트 없는데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책. 자, 책 갑니다. 여기까지 했던 걸 책을 통해 먼저 봐보자고요. 보는데 556페이지요. 자, 556페이지 갑니다. 원가 방식이 있는데 그중에 비용 접근법 해서 쭉쭉쭉 넘어가서 559페이지요. 자, 559페이지 보니까 거기 558페이지 8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8페이지 양갈로 2번 제주동가에서 의에서 자, 거기 뭐 있습니까? 첫째 줄 보니까 무슨 시점? 기존 시점 체킹하시고 우측까지 우측에. 자, 갈로 2번, 3번 제조동가 종류 1번 재생산 즉 그 말보다 우리 이 말 써놓죠. 그 말 대신 이게 훨씬 깔끔합니다. 실제 복조, 우리 한자가 복조예요. 이게 복조, 복사, 복제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생산 비용보다 훨씬 더 그 말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 내용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뭐 있습니까? 기억 보니까 설명 쭉 땡이 뭐 있습니까? 뭐 동일한 물건과 어떻게 한다 이 말 나이죠, 그죠? 그냥 그래 가시고 단지 이 말은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효용이란 말만 없으면 된다고 쉽게 말하면. 자, 그리고 그래요. 그 니엄번에 뭐 있습니까? 끝에 신축 부동산 유용하다. 요거 줄 거 놓고 신축 부동산. 동그라미 2번 대치원가. 자, 대치원가는 기억해 보니까 뭐가 들어가 있지? 효용에다 줄 거 놓고. 그 다음에요. 예. 거기 있는 보충 설명이 뭐냐? 대치원가와 기능적 감가 있죠? 그죠? 박스 안에. 이 말 한마디로 뭐 기능적 감가 안 한다는 거야. 그죠? 그냥 보시고 넘어가자고요.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으니까. 자, 넘어가 볼게요. 갈로 4번. 제조동가 산정 기준. 자, 1번. 동그라미 1번. 쭉쭉쭉 보시면서 누구 기준? 누구 기준? 누구한테 주는 거 이거? 도급. 그 동그라미 1번이 그 말입니다. 도급 가격 기준을 산정. 이만 도급 건축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 니은 설명되지. 그 복잡하게 다 그 안에 내용, 복잡하게 뭐 있습니까? 직접 공사이 뭐냐. 이거 알 필요 없어요. 단지 이 공식 있죠? 이 공식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돼요. 괜히 뭐 거기 뭐 있습니까? 뭐 수도, 기초공사 이런 게 어디서 포함돼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우측 가볼게요. 나머지 설명 그대로 통과합니다. 자, 통과해서 563페이지요. 양갈로 3번 감가수정이 떠죠. 자, 거기 보니까 예.
갈로 2번 넘어가 볼까요? 예. 564페이지 감가 요인이 있는데요. 자, 우리 책은 보니 크게 4개 있죠. 물리, 기능, 경제 또 뭐 있지? 이런 법률적 감가는 여기서 할 필요 없습니다. 빼버리세요, 이거. 법 조문상 절대 법률 감가란 말 쓴 적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 전공 수직에 보면 어떤 교수 이래 써놨습니다. 뭐라는가 하면요. 우리나라 현행 법률상은 물리와 기능과 경제적 감가만 되어 있다. 이건 잘못된 거다. 법률 감가를 포함해야 된다라고 쓴 책이 몇몇 있어. 그건 걔가 엉터리야. 걔가. 절대 뭐 있으면 물리, 기능, 경제 감가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때 중요한 건요. 요거 묻는 어떤 예가 어디서 포함될까 묻는 건데 여기 보세요. 이제 이런 물리랑 이거요. 이 건물에 아까 했던 거죠. 껍데기가 문제 있는 게 물리고 이 건물 안에 있는 내부상 문제 있는 게 기능적 감가고 주변 환경과 서로 비교해서 어울리지 않는 게 경제 감가랍니다. 대충 큰 그림 아셔야 돼. 그래서 일단 봐보겠습니다. 이제 원인 봐볼게요. 책에 있는 원인. 자, 물리 감가 보니까 마멸, 파손. 동그라미 2번에 뭐 있습니까? 노후화. 3번 손상. 대충 개념 알겠죠? 마모, 파손, 훼손, 손상, 노후 정도 좀 뭐 있습니까? 이게 물리고. 기능은 거기 있는 뭐 있습니까? 기억의 설계상 결합. 2번은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번은. 통상적으로 보통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토지 대지 면적은 5만 평인데 건평이 10평 되더라 이겁니다. 보면 이 토지 건물이 어울립니까 이거? 이게 무슨 감가 속에 포함될까 물었을 때요. 우리 통상적으로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이죠. 법률상에서는. 그러나 부동산에서는 이 복합 부동산 전체를 하나로 분명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따라서 이건 뭐 있습니까? 기능적 감가야. 그러면 다시 우리 학원 보니까 밑에 주차장이 있지. 옆에 부족하지. 이 무슨 감가 이거? 그래, 이 기능적 감가 이게. 기능적 감가. 전체 안에 있는 내용이거든 이게. 그죠? 그럼 대충 개념 파악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토지와 건물이 어울리지 않는 게 기능 감가입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설계 불량, 4번에 형의 구식화 등등 이런 건 전부 다 기능적 감가고 그 다음에 경제 감가는 그게 보면 알겠지만 하여튼 인근, 주변 환경 쭉 나 있습니다. 환경이 나 있는 결과 전부 다 이건 경제 감가 속에 포함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내용을 좀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65페이지로 흘러갈 건데요. 자, 잠시 요거는 여러분들 이 법 조문을 보셔야 돼. 자, 우리 지금 법 조문이 지금 없는데요. 자,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저기 있네. 566페이지. 자, 거기 맨 위에 박스에 이 보충 설명이 있어요. 물론 이 내용 우리 현재 강의로 강의 73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박스에 똑같은 거예요. 73페이지 맨 위에. 자, 이 말은 보세요. 보세요. 자, 나 현재 와서 확인했어. 보니까 얘는 현재 뭐뭐 때문에 물리 감가가 있고 또 우리 주차장 때문에 현재 기능 감가가 있고 또 뭐 때문에 경제 감가를 확인했다고 하면 이제 그거 감가해야 되지. 얼마 정도 가격을 깎을래 하는 깎을래. 여기가 먼저 다르면 감가 수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가 수정 방법이 있어요. 자, 방법이 보니까, 자, 조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경제적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한. 자, 다시요. 여기 보세요. 우리 감정평가는 항상 무슨 연수? 그 말이요. 내용 연수를 한. 정액, 정률 또는 상한기관법 중에서, 대상 건물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적용할 것, 요까지. 자, 그러면 원칙은 뭐를 쓴다고요? 뭘 쓴다고요? 내용 연수를 쓰라 이런 말 뜻이. 근데 내용 연수는 다시 크게 3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정액법, 정율법, 상환기금법. 잠시만. 그 법조문 다시 보시면서 요 세 가지 방식을 혼용해 쓸 수 있다 없다? 뭐라 했습니까? 대상부동산의 적정한 방식을 사용할 것이지. 그럼 이 말은 딱 한 개만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갑니다. 그 다음 뒤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물리, 기능, 경제, 감가 요인을 고려한다. 보세요. 분명히 법조는 뭐라 했으면 물리와 기능, 경제, 감가하게 돼 있잖아. 그죠? 고려해서 관찰, 감가법 등을 통해서 조정하거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거기 있는 할 수 있다나 있지. 그죠? 그럼 볼게요. 이제 분명히 관찰, 감가법만 쓰게 돼 있습니까? 등을 통해서 조정하거나 고려한다 시지. 그죠? 이 말은 관찰, 감가 이외에 자, 다시 분해법. 그 다음에 시장 추출법.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임대료 손실하는 법이 있어요. 자, 임대료 손실하는 법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볼래요? 환원법이 있는데. 자, 정리해 볼게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여기 딱 한 개의 방식만 쓰게 돼 있지. 그럼 여기 있는 방식과 밑에 있는 이러한 방식은 혼용, 즉 병용할 수 있습니까? 조문 다시 보시면서. 있냐고요? 아니. 요 방식과 이걸 혼용해 쓸 수 있냐고. 뭐라 했습니까? 요걸 갖다가 사용할 것. 이 경우에 물리, 기능, 경제 등을 고려해서 관찰, 감가법 등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이 말은 벌써 뭐야? 이걸 조정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건 혼용할 수가 있단 말이죠, 말뜻이. 그죠? 그러면 아직 이런 것 지금 안 나왔어요, 시험에서.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요 제목 알고 있어야 돼. 무조건.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시험 나오거든요. 자, 다시 우리 문제 볼까요? 15번 문제 갑니다. 15번 문제. 아주 깔끔하게 그렇게 시험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제목은 기억하시라는 제목은 하는데, 자, 다시 여보세요. 그럼 절대 있죠. 관찰, 감가, 분해법, 시장, 추출, 그다음 임대료 손실하는 법이 뭔지 난 몰라. 나 진짜 몰라요. 알 필요가 없어요. 제목이 중요한 거지. 다만 여기 있는 요 두 개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정액과 정률 차이만큼은 정확하게 근형파가 정확하게. 다른 건 제목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제목 정도만.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정액과 정률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말입니다. 현재 이 건물이 10억 가치가 있어요. 근데 얘가 보니 10년 동안 쓸 수 있답니다. 이럴 때 보니까 건물은 매년마다 사용한 매년 감가되죠? 그죠? 매년 감가액이 있어요. 매년 감가된 걸 전부 다 매 기간마다 더해준 걸 더한다. 이게 뭐냐? 누계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건물에 남아있는 가격은 무슨 가격? 남아있는 가격, 적산 가격이라는 용어 쓴답니다. 자, 지금부터 정액법부터 합니다. 잘 보세요. 자, 정액이란 말 뜻이 뭐예요? 매년마다 동일한 금액씩 감가하겠지. 일단 가정상 10년 후에 남아있는 가격이 없다 가정을 두면요. 매년마다 얼마씩 감가될까 봐보자고요.
총 금액은 10년이죠. 10년인데 총 금액이 10억이니까 매년 얼마씩? 이렇게 매년마다 동일한 금액씩 감가되는 걸 정액법이라 쓴다고요. 그럼 이따 보니까 누계라는 것은 더해주는 거예요. 첫 해 1억 되고 2년 차 합치면 2억 되지 3년째 3억 될 거 아니에요? 이를 점점점 증가되는 게 누계액입니다. 이때 적상가격 남아있는 가격인데 얘는 10억에 1억 빼주면 얼마 남습니까? 2년째 2억 빼주면요 8억 남겠지. 3년째 뭐 있습니까? 남아있는 가격은 7억 이렇게 점점점 떨어지는 게 곧 이게 정액법이에요. 정률은 뭐예요? 동일한 비율로 하는 거지. 그죠? 저희는 동일한 비율인데 20%씩 매년 감가된다 하자고요. 그럼 이때 보니까 10억에 20% 얼마 감가되는 거예요? 2억이지? 자, 그러면 2억 누게 된 거 아니에요? 1년 말에 남아있는 가격은요? 1년 말에 남아있는 8억이면 다시 여기도 20% 곱해주는 거지. 이때 감가액이 1억 6천, 누게 된 액은 3억 6천, 남아있는 금액은 6억 4천이지. 2년 말에 남아있는 잔존 가격이 6억 4천이면 다시 여기다 20% 곱해주겠다죠? 그럼 3년째 감가액은 1억 2,800, 누게 된 금액은 4억 8,800이지. 이럴 때 남아있는 가격은 5억 1,200. 이런 형태로 빠지는 게 뭐냐고. 이게 정률법이라고. 이 계산 문제는 의미가 없으신 분들은 단지 이 정액과 정률 차이가 뭔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로 가지고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자, 이 말 묻는 거에 보세요. 자, 매년 감가액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감가 뭐 있습니까? 누계액. 이 그림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정액법은 매년 감가액이 뭐요? 똑같죠? 정률법 매년 감가액이 점점 준다고요. 그래서 매년 감가액이 동일한 걸 뭐라 하냐? 정액법이고 점점점 감가액이 감소한다. 이게 뭐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매년 감가액은 정액은 뭐 한다고요? 동일하죠. 정률은 점점 뭐 있습니까? 감소한다 해서 체감한다라고 쓰겠다죠. 한 번 더 가볼게요. 이제 누계된 금액 갑니다. 누계 다시 보세요. 누계된 금액은 정액법은 첫 해 1억, 2억, 3억, 4억 똑같은 것이 누계되는 거지. 그죠? 정률법 뭐 있습니까? 첫 해 2억이면 그 다음에 4억이 아니라 더 적지. 6억이 아니라 더 적지. 그죠? 둘 다 점점 올라가지만 얘는 똑같은 금액이 누계되는 거고 얘는 동일한 금액이 누적되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이런 형태로 누적되는 게 여기에 뭐냐? 정액법이고. 그죠? 정률법 뭐 있습니까? 이게 동일한 금액으로 누적된 게 아니라 이렇게 곡선 형태로 누적되는 거예요. 이런 걸 정률법인데 정률법. 그럼 이건 얘는 뭘 묻고자 하냐? 이걸 묻고자 사실은요. 누계액이 감가 누계액이 얘는 계속 올라가죠. 올라가지만 이게 비례입니까? 정비례입니까? 네? 정률. 비례지 비례. 정비례는 똑같이 올라가요. 똑같이. 그렇지만 정액법은 매년마다 뭐요? 똑같이 올라가지 이거. 구분 잘 하시라 말듯이. 그 다음요, 한 개 제가 더 설명할 거예요, 이제. 자, 한 번 더 할게요, 이제. 뭘 할 건가 하면, 자, 지금까지 상환기금법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상환기금 같은 말이 뭔지 하면 곧 이거요. 감채기금법, 감채. 들어봤습니까? 네. 이 감채기금이 이거 아닙니까? 1년 후에, 10년 후에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마다 얼마 저축할까 묻는 감채기금이요. 보세요. 자, 다시. 최초 이 집값 얼마나 10억이지. 10년 후에 이 건물 남아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투자한 얘는
최초 투자했던 요 10억이라는 원금을 10년 후에 가져가기 위해서 매년마다 일정 액씩 은행에 저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10년 후에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마다 저축할 금액이 1억씩 들어갑니까? 1억이에요? 저축. 1억 들어가? 뭐가 있습니까? 이자 있지? 이자를 뺀 나머지는 저축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어쨌든 1억보다 얘보다 더 적은 금 저축하기도 하죠? 그래서 만약에 9천만 원이 들어간다 할게. 이렇게 들어가서 뭐 있습니까? 10년에 10억 나온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저축할 요 금액을 뭐라냐? 요게 매년마다 감가될 금액이야. 그러면 어쨌든 매년 감가될 금액이 같은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같으면 얘보다 적지? 적다고? 적은데 그런 결과 누게 된 금액도 뭐 있습니까? 첫해 9천, 2년째 1억 8천, 3년째 2억 7천이지. 얘보다 좀 적은 금액이지만 똑같은 금액이 누적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환기금법은요. 이렇게 되는 게 상환기금법이 말듯이. 그런데 얘는 이거보다 중요한 말이 있어요. 딱 한 개만 하시면 돼. 자, 얘 다시 보니까 왜 9천 더가 1억 안 더가고? 이자는 복리의 달리야. 복리지. 복리란 말 뜻이 뭐야? 더 한다는 거지. 그걸 가지고 일본식 용어에서는 축척된다. 축척일 쓴다, 이걸. 같은 말이 복리이자야, 복리. 응?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질문 나왔을 때 이 축척율 또는 재투자 또는 복리이자가 존재한다 했으면 이건 무조건 상환기금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이자가 존재한다 말 나왔을 때만 상환기금 쓰라고. 절대 앞에 있는 정렬과 정액은 뭐 있습니까? 재투자는 개념 없어. 이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감가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이제 마지막 누계액이 제일 큰 놈 누구예요? 누계액이 제일 큰 게 누구예요? 두 번째. 그럼 남아있는 가격이 제일 큰 게 누구예요? 상환기금이 이제 가장 적게 감가했으니까. 그죠? 자, 여기 다요. 요까지인데요. 자, 이걸 구분시키라고. 달락달락. 재조정가 따로 구분 딱 시켜버려. 그 다음에 감가, 상각가, 수정, 이걸 딱 구분시키고. 그러니까 딱딱 구분시키라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습니까? 감가, 요인이 있지. 물리, 기능 구분시키라고. 그 다음에 감가, 수정, 방식, 요 제목을 먼저 하셔야 돼. 그죠? 제목을 먼저 하시라고 이렇게 알고. 그 다음 가서 뭐 있으면 정액과 정률 차이 있죠? 정액과 정률 차이는 요거 가지고 정리하시면 돼. 요거 가지고. 그래서 내용이 꽤 많습니다, 사실은. 자, 문제 풀입니다. 다는 제가 안 풀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뭘 푸는가 하면요. 거기 있는 16번 좀 까두기 16번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감가 수정은 취득 원가에 대한 비용 배분 개념이고 감가상각은 재조정가 기출한 적정 가격 산출이다. 그럼 취득인이 비용 배분은 상각수정. 회계입니까? 감정평가입니까? 회계지. 도적이는 재조정가 말 뜻은 회계입니까? 평가입니까? 평가지? 앞뒤 바뀐 거지? 지금 요거 묻는 거 아닙니까? 요거 차이. 얘는 취득, 재조정가. 그래서 얘는 뭐 있습니까? 비용 배분 파할 목적. 얘는 뭐 있습니까? 요걸 통해 현존 가격 팔 목적이잖아. 자, 2번 가볼게. 2번 이거 좀 까다로운데요. 자, 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관찰하여 감가한다. 여기까지. OX. 여기까지만. 오지. 예, 판정함으로 객관적이다. 보세요. 와서 확인하지? 그러면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죠? 있지만 가장 큰 맹점이 있어. 자, 우리 밑에 보면 주차장이 있죠? 부족하지? 저거 얼마 감가할 거예요? 사람마다 똑같이 감가합니까? 평가사마다? 다 같습니까? 다 틀리단 말이야. 그러니까 관찰 감가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와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동일한 물건에서 평가서마다 평가할 때 그 가격이 다 틀리다는 거야. 주관성이 크다는 가장 큰 단점이 있어. 주관성이. 그 다음에 3번 가보겠습니다. 동일한 내용 연수의 부동산이라도 건축 방법, 관리 및 유지 상태에 따라 감가증 달라진다? 자, 잠시. 이거 아까 제가 빠져먹었는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왜 이걸 쓰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여기 있나? 이것만 쓰고 끝내지 이걸 쓰는가 하면 이런 거요. 만약에 801, 802 같이 붙어 있는 아파트요. 같은 날 분양됐겠지. 그죠? 5년 경과되었어. 그러면 내용 연수에 따라 감가면 둘 다 똑같이 감가돼. 5년 됐으니까. 근데 800이라는 관리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야. 800은 개판이야. 가격이 같습니까? 그러한 것 때문에 이 값이 엉터리일 때는 이런 방식을 쓰라는 거야, 말뜻이. 네? 그래서 지금 하는 그 말이에요. 그 문제 그 말이라고. 방식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4번 갑니다. 연간 감가액이 일정한 건 정액, 정률. 정액. 연간 감가액 체감한다, 정액, 정률. 정률. 5번. 인건적이 세태하고 설계 등이 불량, 설비 불량. 설계, 설비 불량은 무슨 감가? 기능. 인건 환경은 경제. 그죠? 그렇게 묻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아직 그건 좀 정리하시고, 좀 쉬었다가 이제 뭘 할 건가 하면 비교 방식.